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설치가 됐고요. 관련 인사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적인 경색 국면을 미리 그런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회의는 여러 차례 할 텐데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 이 내란에 대한 종식을 하고 네. 윤석열에 대한 파면에 대한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한쪽에서 이제 선 개헌 후 대선 얘기해 보자는 거고 한쪽에서는 또 먼저 선 대선 해보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헌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인상이었는데 태세 전환을 분명히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도 개헌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본인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국민들의 심판은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대선에서도 심판이 같이 되지 않겠어요? 예.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고 탄핵을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랑은 본인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헌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대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초점이 개헌 쪽으로 모이게 돼요. 예. 그럼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소위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뀌게 되겠죠. 그걸 저는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는 추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고 지금은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개헌 논의하다 보면 대선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지 않고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온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조기 대선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를 하면 된다. 대선 과정에서.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되다 보면 대선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역시 개헌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개헌안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새로운 내용들도 좀 많습니다. 정부통령제를 도입해보자. 거기다 단원제 아니라 상하원, 미국처럼 한번 해보자. 임기도 단축해보자. 그리고 불소추 특권도 좀 제한해보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백가쟁명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헌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자기 이해관계도 또 걸려 있고 하니까 이제 달리 다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것이 일종의 대선 후보 등록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선판에 끼고 싶은 사람은 지금 개헌 얘기를 거론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그런 상황. 나 좀 봐주세요. 유정복 시장도 네. 뭐 시장은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논의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을 쭉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은 임기 단축에 있는 거예요. 오세훈 오히려.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네. 대표도 그렇고. 임기 단축 개헌을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내지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헌을 하면서 임기 단축을 해서 본인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앞당겨 보겠다.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임기 단축을 이미 제안한 것 자체가 네.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서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이 집권할 것으로 일단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전제하고 근데 그 기간을 짧게 하고 해야 자기네들한테 또 기회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재집권은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을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도록 강요를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받고 민주당도 받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뭐 3년이든 4년이든 뭐 임기가 어찌됐건 단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또 대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도 이제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주요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다 그런 계산을 지금 깔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뭐 해서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임기를 단축하라고? 예, 이건 절대로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부를 하는 거고 거부하다가 아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뭐 다른 후보들이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예. 조기 대선이 만약 열려서 그 국면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개헌안 발표할 예, 것이다. 그 국면에서는 이제 입장을 밝힐 텐데 그때 과연 임기 단축 수용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라고 나올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